스톡홀름 신드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스톡홀름 신드롬이 뭔지 아십니까? 자, 범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성범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성희롱이든 성추행이든 또는 성폭력이든 범죄 또는 성범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가해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피해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피해자가 처음에는 아팠다 힘들다 막 이렇게 됐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해자에게 범죄 저지르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나한테 범죄 저지르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피해자가 가해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원래는 고통이었는데 아픔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범죄 피해를 입는 거, 성범죄 피해를 입는 거를 피해 입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요거를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피해를 입는데도 좋대. 아주 그냥 좋아 죽어요. 그냥 나에게 가해를 가하면 가할수록 좋아 죽는다니까요. 뭐가 좀 이상하지? 그러면 이 사람 도대체 뭐예요? 마이너스의 그 강력한 트라우마가 계속 내 안에 작용하고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요. 그런데 자기는 좋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 플러스성 에너지가 작용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면 진짜 미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일상에 흔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외도예요. 외도가 사랑이다 어쩌다 다 좋다 이거야. 뭐 문제 때문에 문제 둘째 치자 이거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둘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명이 가해를 하고 한 명이 피해를 입습니다. 한 명이.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외도는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기본이 성희롱부터 시작합니다. 성희롱 하려고 그러니까 남한테 걸리면 안 되잖아요. 걸리면은 그래서 좋은 말로 그냥 오늘 이쁘네? 뭐하네?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말하면 왜?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을 봅니다. 성희롱을 시작을 해요. 그러는데 성희롱을 잘 받아주네? 반응도 해주고 그럼 뭐를 합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성추행을 합니다. 성추행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터치가 움직여요. 이제 막 뭐 패션도 움직이고 뭐도 움직이고 막 이게 뭔가 이상한 게 막 움직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폭행을 합니다. 근데 이 에너지가 엄청 크잖아요. 마이너스 에너지가 엄청 데미지가 크잖아요. 그런데 이 피해 입었던 사람이 성희롱이 그 정도는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걸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더 해주세요. 성희롱 계속 해주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뭐예요? 추행해지기를 원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사랑한대. 이게 피해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스톡홀름 신드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성범죄 피해자예요. 그러면 가해자는 누구냐? 꼬시는 사람이죠. 근데 가해자는 뭘 안 한다 그랬어요? 나는 가해한 적이 없다니까? 얘도 좋아했다니까? 라고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가해자들은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잠시 즐겼대요. 근데 피해자는 더 웃겨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도 진짜 사랑했대요. 스톡홀름 신드롬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미친 거예요. 둘 다. 왜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외도는 이 피해자에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허락한 거예요. 자기한테 성폭력을 가해달라고. 가해자는 성폭력의 범죄를 저지르는데 허락받고 저지른 거예요. 스톡홀름 신드롬의 가해자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이게 해당되는데 이거를 알게 된 사람이 있어요. 알게 된 사람. 그럼 뭐가 생깁니까? 외상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고통을 엄청나게 강력한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왜 고통을 느끼냐? 바로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이해하려고 들지 마라. 이 범죄자들을 왜 이해하려고 드냐? 그런데 당신에게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에요. 당신에게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에요.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만드는 것 뿐이지
이 외상 트라우마 있는 자녀들, 가족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 저지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회복은 하자. 당신들의 가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회복을 해놓고 이 피해자도 어떻게 됐든 회복을 시킬 수 있는 방법,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흔히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일상에 성범죄가 이렇게 흔히 발생합니다. 흔히. 발생 안 합니까? 흔히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라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성범죄가 그냥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다고 가해자가 자기 치료합니까? 안 합니다. 가해자가 왜 처벌도 안 해주는데? 신나 좋겠는데. 근데 피해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당하면 당할수록 좋아 죽겠는데, 당하면 당할수록. 그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실에 비일비재한 거예요.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이 가해자가 어떤 사회적인 돈이 있어. 재산이 있어. 또 뭐가 있습니까? 사회적 지위도 있어. 뭐 권력도 가지고 있어. 아무튼 되게 유명해. 뭐해? 요 피해자한테 쓱 접근 피해자가 부족한 부분을 주는 척 하면서 성의로 호락! 그래서 일로 혹 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해요, 지금요. 비일비재한 거예요. 요거 때문에 성희롱에 그냥 성추행이, 성폭력을 허락을 해요. 왜? 요게 필요해서. 자,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 최소한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최소한 알아야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이 피해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본인이 허락하냐고요. 왜 스톡홀름 신드롬에 갑니까? 지 목적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 인생 전부가 날아간다는 거는 생각도 안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생각도 안 해요. 자기만 좋으면 그만이니까. 이게 외도의 현실입니다. 성범죄를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 점은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